최근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미래를 그리는 약속 아니었던가. 그런데 요즘은 이런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나 헬스 트레이너와의 외도라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뉴스 거리마저 되어버렸다. 먼저 한 남성의 사례를 보자.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는 7살 연하의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점차 증거를 모으며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카톡, 통화 내역, 사진들까지 꼼꼼히 모아두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상간 소송을 걸고 아내를 추궁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반격이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며 오히려 그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자신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패턴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남성이 침착하게 녹음기를 켜두는 등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그는 억울하게 가정폭력범으로 낙인 찍힐 뻔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결혼 6년 차 부부였던 한 남성은 출산 후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아내를 위해 고가의 개인 트레이닝 수업을 선물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운동에 집착하며 헬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남편은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아내의 스마트워치에서 남겨진 메시지를 보고 모든 걸 알게 됐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이 단순한 문장들이 그들의 결혼을 무너뜨렸다. 트레이너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흥미로운 건 이 트레이너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다. 그는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짧은 곳만 골라 다녔고 아내에게는 차를 끌고 오지 말고 택시를 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계획적인 외도가 드러난 후에도 트레이너는 다른 여성들과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상처받는 건 남편일 것이다. 신뢰를 배반당하고 자신이 속았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건 참담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다.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남아있지만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낮다. 평균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외도와 파탄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결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금액마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결혼에서의 조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하다. 상향원 지수, 즉 여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사랑보다는 조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건으로 맺어진 결혼은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괴리를 낳는다. 이런 괴리는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랑이 부족한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욕구나 감정적인 충족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사랑이 부족한 관계에서 그 부족함은 반드시 드러난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곳에서 자신이 채우지 못한 것을 찾게 된다. 한국이 간통죄를 폐지한 것도 단순히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는 이미 사회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라면 여자가 관계를 회피한다면 그건 그녀가 이미 바깥에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결혼은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조건만을 보고 맺어진 결혼은 이런 신뢰와 사랑이 부족하기에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언제나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이다.